통합과학 1등급 만들기 지구온난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35번에 보면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자, 판의 운동으로 수륙 분포. 자, 판의 운동으로 수륙 분포가 변한다. 일단 이거는 내적 요인이고, 자, 태양 활동 변화 또는 이거는 외적 요인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 내적 요인이다. 대기와 해류의 순환 영향을 준다. 대기 해류 순환 영향을 주는 거는 수륙 분포도 영향을 주고요. 가도 영향을 주고 나도 영향을 주니까 맞다. 자,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이다. 그리고 다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거는 인위적인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거 영향이 크다가 맞습니다. 그 답이 3번. 자, 736번에 가와 나는 각각 대기가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지구 복사 에너지 흐름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간다.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자, 이 대기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얘를 흡수해가지고 한번 머물렀다가 지표로 재반사한 다음에 내보낸다. 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온도는 대기가 있을 때가 더 높습니다. 나일 때 높다. 대기는 지구 복사보다 태양 복사를 잘 흡수한다 그랬는데 태양 복사가 아니라 지구 복사를 잘 흡수하는 거예요. 틀렸다. 가와 나 모두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복사 방출량이 같다.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복사 평형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 이게 맞죠? 그래서 답이 이제 4번. 자, 그다음에 737번에 우리나라와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자, 빨강 색깔 그래프가 지구 전체가 되고 파랑 색깔 그래프가 한반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옳은 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우리나라가 지구 평균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높은 게 맞습니다. 자, 이거는 난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3분의 2 이상을 화력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화력 발전량이 겨울철에 늘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높은 게 맞고요. 계절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동폭은 우리나라가 변동폭이 높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738번. 자, 20년대와 2000년대. 자, 이렇게 거의 한 80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계절별 길이를 비교한 겁니다. 겨울은 지금 짧아지고 있고요. 봄 이렇게 되고 여름이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기후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름이 길어진 게 맞고요.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가 원래 여기인데 늦어진 거죠. 빨라진 게 아니라 늦어진 겁니다. 자, 연평균 기온이 그렇죠. 여름의 길이가 증가한 걸로 여름의 길이가 증가하고 겨울의 길이가 짧아진 걸로 봐서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이 3번. 자,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도 중요합니다. 이걸로 인한 현상.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 A부터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 비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해수 온도 낮을 때 높아지게 되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반대로 용해율은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빙하가 감소하게 되면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면 해안 지역이 침수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요. 또 빙하량이 감소하면 반사율이 감소해서 그러면은 튕겨 나가는 양보다 흡수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지구온난화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A는 감소, B도 감소, C는 상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40번 태양이 남중. 자, 이게 남중한 북반구의 두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지역이 저위도고요. B가 고위도입니다. 자, 지금 보면 지표면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죠? 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표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자, 태양의 고도가 거의 90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태양의 평균 고도는 지표면과 이루는 태양 광선의 그 각도는 A가 더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A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남게 되겠죠. 에너지가 과잉이 되고요. B는 부족이 됩니다. 에너지 이동은 그러니까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티그. 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대기대순환입니다. 자, 지구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4분의 1로 잘라볼 텐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적도가 되죠. 0,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전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이제 가열되니까 공기가 상승이 되고 여기 냉각이 되니까 공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니까 네, 고리가 한 개. 네, 한 개가 형성이 됩니다. 순환 고리가 한 개 형성되고 여기가 북반구잖아요. 그래서 북반구는 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제 북풍,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밑에 이제 남반구까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자, 여기는 북반구 여기가 90S라고 하면 여긴 반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내려가는 남풍이 불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북반구는 북풍이 불고 남반구는 남풍이 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에너지 과잉 상태인 적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적도 지역은 가열된 공기가 모하고 상승합니다. 극지방은 냉각된 공기가 하강한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한 개의 대기순환 세포가 생기게 되고 북반구 지표 부근의 바람은 북풍이 분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2번의 별표를 쳐주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칭으로 대기 대순환이 모형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가 지금 보면은 이제 헤들리, 여기가 페렐, 여기가 극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도 똑같습니다. 헤들리, 페렐, 여기가 극순환. 자, 그러면은 적도 지역, 여기 지금 파랗게 한 여기가 적도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상승기류. 자, 여기 30도 부근은 하강기류. 여기 60도 부근은 또 상승기류. 90도 부근은 하강기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표에서 부는 바람은 지금 여기 A 헤들리 순환에서 지표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요런 식의 바람이 불게 돼요. 북동풍이죠, 그죠? 북동풍이 불게 되고 이 해류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이제 무역풍, 해류가 아니죠, 바람이죠, 바람. 이 바람의 이름이 네 무역풍입니다. 자, 기역의 이름은 무역풍이다. 그 다음에 니은은 요렇게 바람이 불게 되고요. 요거를 따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편서풍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불어서 극동풍이다. 자, 바람의 이름이 무역풍, 여기가 편서풍, 극동풍. 자, 무역풍은 여기서 이제 국지적으로 보면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불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다. 편서풍은 국지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해패극이 맞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이 편서풍. 바뀌어 있습니다. 기역은 네, 무역풍이고요. 니은이 편서풍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자, 적도를 경계로 대칭적이다. 맞습니다. 기역 티그. 자, 743번도 이제 아까 전에 이렇게 옆으로 있던 거를 위로 세워서 여기가 지금 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죠. 근데 여기가 30도 부근이 하강 기류.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헤들리 순환이고 얘가 페렐, 이쪽이 페렐 순환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네,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대칭이다. 자, 그러면은 옳은 거. 자, A가 뭐죠? 여기.
자, 극지방에서 차가운 공기가 하강하며 형성된다. 극지방이 아닙니다. 극지방이 아니고 30도 부근이에요. 30도 부근. 극은 9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 아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아니다. 자, 기역은 니은보다 기후가 건조하여 기역은 고기압이고요. 니은은 저기압이라서 기역 부분, 고기압 부분이 이 부분이 30도 부근은 네, 건조하다. 그죠? 그래서 사막이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사이, 니은과 디귿 사이 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는 자, 무역풍입니다. 요 바람이 무역풍이고요. 자,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는 여기서 부는 바람은 무역풍이다. 그러면 동풍 계열. 자, 동풍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자, 744번 난류와 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분은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거, 소금 종류가 녹아 들어간 정도를 말합니다. 녹아 있는 염료의 양은 난류가 더 높다. 이렇게 좀 틀렸고, 용존 산소량은 이제 차가운 해수가 더 많다. 난류가 더 많다. 틀렸다. 이거 반대로 해줘. 난류가 더 많다. 여기는 한류가 더 많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난류는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게 맞습니다. 북태평양은 쿠로시오 해류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난류예요. 따뜻한 해류,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니까. 자, 한류는 수온이 높은 해역에서 낮은 해역이 아니라 낮은 해역에서 높은 해역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746번. 대기대순환에 의한 바람과 표층 해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요 그림은 별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해서 옳은 거. 남극순환 해류 요거거든요. 자, 요거는, 자, 30에서 60 사이. 네, 흐릅니다. 자, 얘는 극동풍이 아니죠. 30, 60 사이 흐르는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 바람은 편서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0에서 30도 부근은 무역풍이고요. 30에서 60 사이는 편서풍이고 60에서 90 사이는 극동풍입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요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북반구 표층 해류는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고 있다. 보이죠? 그러면은 시계 방향입니다. 자, 북반구는 시계 반대가 아니라 시계 방향이다. 자,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를 봅시다.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모두 무역풍에 의한 게 맞습니다. 그쵸? 여기 북적도, 남적도. 자, 0에서 30 사이에 형성된 해류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여기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게 맞다. 그래서 하나만 맞다. 자, 그 다음 북태평양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무역풍, 편서풍 보이죠? 그러면은 요 흐름. 자, 그리고 여기 그 기호로는 AD가 있고 여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거고요.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거니까 A가 난류, B가 한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한 거, 이거는 이제 북태평양이잖아요. 북태평양 해류는 네, 편서풍에 의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북적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한 것이다. 표층순환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자, 해류의 표층순환 역할이죠. 얘가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748번에 또 북반구만 나와 있는 거고요. A, B, C와 대기대순환이 나와 있다. 자, 지금 보면은 A는 이렇게 올라가는 난류가 될 것이고요. 여기 C는 내려오는 한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북태평양 해류, 그러니까 여기는 편서풍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여기 30에서 60 사이니까. 표층수는 A가 더 높다. A가 높다. 맞습니다. 자, B를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틀렸고, 편서풍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해류가, 자,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다.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엘니뇨와 사막화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평상시와 엘니뇨입니다.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가 서쪽이고요. 여기가 동쪽인데, 동태평양인데, 서쪽에서 상승 기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평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동쪽에서 상승 기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엘니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역풍의 세기. 자, 세기는 엘니뇨 때가 무역풍이 약화되는 시기다라고 배웠어요. 그쵸? 나 시기, 가에 강하다. 자, 무역풍 약화되니까 가에 강하다가 맞습니다. 강수량. 자, A가 서쪽이죠. 그죠? 서쪽에서의 강수량은 평소에 많은 거예요. 평소에 여기 비가 많이 내린다. 그쵸? 가보다 나에 많은 게 아니라 나 시기에 강수량이 적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가가 더 많다. 자, B 해역의 수온. B는 동쪽입니다. 동쪽의 수온은 평상시에 낮아요. 그러니까 엘니뇨 때 수온이 올라갑니다. 수온 상승. 동쪽이. 그러니까 나보다 가에 높다 하면 틀렸습니다. 나가 더 높다. 틀렸다. 답이 1번. 자, 그 다음에 엘니뇨 발생 시기의 기후변화이다. 지금 보면 자, 여기 태평양,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고요. 엘니뇨 발생 시기입니다. 서쪽이 여기가 건조한 것을 알 수가 있어. 서쪽이 건조해졌어요. 동쪽은 고온 다습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여기가 비가 많이 오고 여기가 건조한데 기후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거. 자,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나타날 수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곡물 생산량에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하니까 감소한다. 페루 연안. 페루는 이제 동쪽을 얘기합니다. 자, 평상시보다 그렇죠. 고온, 그러니까 상승 기류. 여기가 이제 고온,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맞습니다. 답이 5번. 자, 사막과 사막화 지역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은 자, 사하라 사막, 모하비 사막, 고비 사막 다 자, 여기 어느쯤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쯤에. 그래서 30도 부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반구, 남반구 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30도 부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도 부근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발달되는 자, 고압대, 고기압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압대 아니고요. 극동풍이 부는 지역은 60에서 90인데 얘는 지금 30 부근이잖아요. 아닙니다. 중위도 고압대가 발달한 지역에 분포한다. 네, 고압대. 자, 그래서 여기가 맞고 강수량이 더 많은 거는 아닙니다. 증발량이 더 많아요, 이게 증발량이 더 많고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가 발달한 지역에 분포한다. 그래서 틀렸다.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막화에 대한 내용을 주제별로 나타낸 것이다. 피해, 현황, 원인, 그다음에 주로 분포하는 지역의 특징. 자, 일단 가는 피해 현황 생태계 변화 조사하는 게 맞고요. 사막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조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구 온난화랑 연관이 되는 건데 사막화 현상은 주로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30도 고압대 요 영역에서 많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 주로 분포하는 지역의 특징 여기죠, 그죠? 그래서 대기대순환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지금 4번.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돼서 생기는 건데, 자, 오염 방지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사막 주변의 농경지 확대.
네, 농경지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뭐 경작을 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초원, 그죠? 그다음 녹지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요거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안 되고요. 옳은 걸 찾으라고 한 거죠. 이거를 농경지를 확대하면 안 되니까 틀린 방안이다. 지구 온난화는 네, 이거를 감축하는 게 맞습니다. 답이 3번.